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이 있죠. 예, 네.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예, 그 김지영 박사님의 책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5가지 미래교육 코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죠? 자, 혹시 작가님들 네. 요즘 아이들 꿈이 뭐라고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얼마 전에 한 3, 4년인가 전에는 월세 받는 빌딩 주인,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조물주 위에 네, 건물주. 네, 연예인 뭐 네, 이런 네. 게 꿈이었다고 했는데 요즘 바뀌었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하는 강의 중에 꿈이 뭡니까? 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충격적인 답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네. 아주 부잣집에 반려견이 되는 너무 슬픈데. 이를 어쩜 우리 강아지 어쩌지? 제일 편해. 우리 강아지 갑자기 강아지가 불쌍해지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네. 물어보면 꿈이 뭐니라고 하면 꿈이 없어요라고 하는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현실에 애들이 그냥 엄마들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꿈에 네.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네. 예전에 꿈이 있어도 그거를 음. 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아니 제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중학생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아이들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학원 너무 많이 다니고 자기가 여기에 온 것도 이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요즘 아이들은 인생을 네. 자기가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인생을 자기가 살아본 경험이 없다고요? 네. 살고 있는데. 살고 네.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 이 독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예. 근데 그 학생이 그 수업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제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서 혹시 아픈가? 네. 왜 오늘 수업을 못 와?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한 대답은 엄마가 없어서 수업을 못 가요. 라고 왜요? 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데 왜? 왜 못 가지? 그 선생님이 그래 왜? 네가 멀리 오면 되지. 있나? 아니에요. 아파트 2동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와, 충격. 그래서 뭐 너 다쳤어? 다리 다쳤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근데 왜 너 그러면 왜 네가 오면 되지 왜 못 와?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전화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어디 혼자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와, 그게 충격. 뭐냐면 아침에 그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주고. 그 다음에 학교 끝마치면 또 태워서 픽업해서 또 학원 데려가고 그 다음 또 다른 스케줄 늘 누가 있었냐면 엄마에 의해서 얘가 다른 장소에 이동하고 했지 본인이 어디를 가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혼자 주체적으로 가본 적이 없군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영재학교에 다녀요. 와 중학생.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가 그 여름방학 때 네. 이제 어디 캠프를 가는데 짐을 막 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프를 가면 마지막 날 친구들이 가방에서 막 정리하다가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 웬열? 막 이런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왜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짐을 다 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분명히 엄마가 넣었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죠. 그거를 마지막 날 짐을 다시 챙기다가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하루를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엄마가 다 해주니까, 네, 다 해주니까.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굉장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의 힘을 갖춰나가는 이 자기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력을 키워야 한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흔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라는 연못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해야 그 연못이 깨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뭐를 좋아할까 이런 성찰 같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그 경험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 키우면서 자기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본인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이걸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네. 기본적인 건데 애들이 지금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하는 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 네. 해줘서. 다 해줘서. 어쩌면 그 기회를 우리 부모들이 다 뺏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자기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인간력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책의 5가지 미래교육 코드의 김지영 박사는 인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요즘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서관? 학원 앞에 도서관, 학원. 학원 앞 편의점. 편의점. 아니 네. 예전에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못 보잖아요. 요즘 못 보잖아요. 놀이터에서 노는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다 네네네. 시간대별로 다 어디를 가야 가니까. 돼서 네 놀이터에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는 경험도 못하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아이들이 못 느끼고 왜냐하면 집에 뭐 게임기도 있고 뭐 휴대전화도 있어요. 있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놀아도 심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에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잘 나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 노니까 학교에서 그런 공동으로 하는 뭐 체육 시간도 잘 못 어울리고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감성이 없어요 요즘 그죠. 아이들이. 왜 서로 이제 그럴까요? 배려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애들이 어떡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예술이나 피아노 뭐 이런 거 배울 때도 네네. 옛날에는 진짜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감성 같은 걸 키우고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네. 요즘은 학교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교육 목적으로 피아노나 그 미술 같은 거를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저희 조카가 제 3학년 때 결혼식 때 피아노를 쳐주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피아노를 그만둬야 한다고 해서 한 몇 년 동안 한 걸 그만뒀는데 지금 곧 대학교 졸업반 지금도 그걸 원망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피아노 치는 거 좋아했는데 엄마가 다른 학원 가야 하니까 그 시간에 다른 학원 가야 하니까 자기 피아노 그만두게 했다고. 그렇구나. 네, 조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감성을 키우고 뭐 창의력 같은 거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할 시간에 그거를 다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사실 그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제가 그 기업 강의를 가면 여러 이제 생산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갔는데 요즘 생산 라인 자체가 AI가 맞아요. 있는 맞아. 자동화 시스템으로 네. 다 변화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단순 업무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AI가 네. 로봇이 다 하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간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분석 이걸 하거든요. 네. 사실.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에서 외우고 하는 정답을 찾고 이것만 가지고는 그쵸. 우리가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로봇이 더 더 잘할 잘하는데. 텐데요. 훨씬 잘할 똑똑해요. 텐데. 예. 그럼요. 게다가 이세돌보다 심지어 까먹지도 않아. 바둑도 잘 두는데 까먹지도 않아 걔네들은. 걔네는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그 로봇과 우리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가 인간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네.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네. 느낄 수 있고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한 개 생각해내는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의사가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4차 산업의 전문가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단순한 진단하는 의사는 없어지지만 네. 진단은 누가 더 잘하냐면 이 로봇이 더 잘해요. 그렇겠죠? 네,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진단이 내려지면 그 진단 내려진 걸 가지고 환자들과 상담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될지 코칭해주고 이런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쵸. 그거는 정말 인간력이 인간이 없는 인간- 의사가 하면 안 될 것 안 될 것 같아요. 같아요.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공감해주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거는 인간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두 번째 코드가 바로 네. 인간력. 인간력이었습니다. 아, 네. 네.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네. 창의 융합. 창의 융합력. 네. 우리 그것도 공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창의력 있는 애가 돼. 뭐 이렇게 제 하는데. 얘기예요, 제 얘기. 근데 135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네.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버린다고 버리는 카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둘 네. 중에 이거야. 음. 하나는 버려. 이렇게 하는데 음. 창의 융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서로 융합해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창의 융합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하나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통합해서 만들어내는.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의 창의 융합력. 융합력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사실 자기력이 없으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인간력은 나와 다른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인간력하고 자기력, 네,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기력과 인간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면 창의 창의 융합력은 융합력은 약간 따라오는 거저 그렇죠. 없는 네. 그렇죠. 자연스레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창의 융합력은 진짜 필요한데요. 사실 기업에서도 이 각각의 부서가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근데 과거에는 그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예로 우리 주부들에게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준 네. 그 건조기? 아시는군요. 제가 요즘 건조기의 신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건조기가 어떻게 탄생된지 아세요? 어떻게 어디에 탄생됐어요? 탄생됐어요? 이게 세탁기 부서와 네. 아. 에어컨 부서. 오, 에어컨. 만나서. 에어컨이요? 생각을 네. 못했어요.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아. 나오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고 아. 세탁기 안에서 건조시키는. 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부서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여서 통합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창의 융합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막 수학 한 문제라도 더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무한 반복. 될 때까지 푸는 거야. 제가 막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그런 거 막 이렇게 풀게 하고 뭐 지식적 암기 뭐 몇 년에 무슨 왕이 뭘 했고 이런 암기는 기계가 해줄 거고 아이들은 따뜻하고 자기의 힘을 갖고 있고 느낄 그리고 수 있고. 디자인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우면 되겠어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정말 어떤 시간보다 흡입력이 정말 딱 네.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워킹 워킹맘이라서 맘이다 보니까 엄마라서 그래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오늘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중에서 3가지 먼저 알아봤어요. 자기력, 자기력, 인간력, 창의 융합력. 융합력까지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새 학기 특집으로 지금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을 시리즈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첫 번째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치겠다 책 대회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이제 네. 오고 있어요. 네. 네. 구독자 수가 좀 미묘하지만 네. 조금씩 늘고 네. 있다라는 그때 그 사랑입니다가 먹혔군요. 아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늘고 있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방송 보시고 주변에 이 소개 많이 네. 부탁해 주시고요. 원래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한 번 더 외칩니다. 네. 그렇죠? 구독과 네. 댓글을 댓글은 사랑입니다. 아, 그렇게 저만 크게 했군요. 사랑입니다. 네, 5가지 미래교육 코드, 나머지 이제 2가지, 그리고 숨겨져 있는 비밀 병기 있습니다. 자, 네. 그 내용까지 궁금하시면 다음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